자, 78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로컬 사용자 및 그룹입니다. 자, 로컬 사용자. 일단 윈도우즈 뭐 클라이언트 보안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있고 그룹이 있고 여러분들 사용자 생성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 로컬 사용자 및 그룹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이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로컬이라는 걸 좀 아시죠? 로컬. 로컬은 뭐예요? 시스템 내부입니다. 시스템 내부.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로컬.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사용자 및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장된 사용자 계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장된 사용자. 시스템 내부에서의 그 내장된 계정. 이렇게 해서 내장된이란 건 뭐예요? 이미 시스템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부터 생성되는 계정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빌트인 계정이라고 그래요. 빌트인 계정. 여러분들 아파트 지면 빌트인 되죠. 뭐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뭐예요? 아파트를 질 때부터 내장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용자 계정인데 내장된, 그죠? 윈도우즈를 설치할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계정 얘기가 나오죠. 이거 어카운트입니다. 계정은 자, 사용자 유저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와 아이디는 달라요. 근데 혼용해서 막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카운트는 하나의 물론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라든가 인증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내장된 계정을 한번 봅시다. 했더니 뭐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나와요. 계정 첫 번째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윈도우즈에서 가장 대빵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죠. 대빵입니다. EX 계열에서는 루트가 대빵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게스트가 나와요. 자, 게스트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내장된다는 거죠. 윈도우즈 설치 당시부터 어드민과 같이 동시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로컬 사용자 계정과 도메인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로컬 사용자 계정과 도메인 사용자 계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물론 나누자면 네 가지겠지만 자, 로컬하면 뭐 일반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도 돼요. 로컬. 시스템 안에 있는 일반 사용자. 그다음 도메인. 자,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윈도우즈에서 도메인 얘기가 나오면 그룹의 개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룹. 도메인 하면 물론 뭐 인터넷에서 도메인 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굳이 따져서 깊게 들어가면 그룹핑을 해주는 거와 유사한 거거든요. 뭐 그런 걸 일단 접어두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트워크 보안에서 자, 윈도우즈 안에서 도메인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도메인이 뭐야? 도메인이? 그럼 하나의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컬 사용자는 개별 사용자로 보시는 거지. 왜? 시스템 안에 사용하는 유저가 여러 개 생성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로컬 사용자라고 보니까요. 자, 얘네들을 우리는 내장된 사용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윈도우즈가 설치되면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계정을 우리가 빌트인 계정 또는 내장된 사용자 계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윈도우즈 그룹이 나오죠. 그룹. 자, 글로벌 그룹이 있고 그다음 도메인 로컬 그룹이 있고 유니버설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어드민 계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어드민 계정. 자, 컴퓨터와 도메인의 전반적인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대빵입니다. 이 어드민은 윈도우즈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유닉스 계열의 루트하고 똑같은 거죠. 자, 사용자 그룹의 계정을 생성하고 수정, 보안, 정책, 관리, 프린트 생성 및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권한과 허가 부여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그냥 나열만 해놓은 거지. 그 다음 관리자 계정 삭제는 불가능. 이름은 변경 가능. 자, 볼까요? 자, 얘네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어드민만 중에서 삭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 자 계정 삭제 불가능. 그 다음 변경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정명은 변경 가능. 자, 계정 이 자체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보안상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윈도우즈의 대빵 계정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알아요. 접속할 수가 있겠죠. 어드민이라는 계정은. 그래서 얘를 보안상으로 다른 뭐 디드민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해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게스트 마찬가지면 삭제 불가능, 변경은 가능. 로컬 사용자가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어드민과 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오면 계정 삭제는 불가능, 변경은 가능하다. 이게 변경 가능. 꼭 기억하십시오. 키워드입니다.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게스트 보세요.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계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드민 계정에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든가 또는 긴급 복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어드민 계정은. 게스트는 이 제한된 권한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다른 데서 보면 긴급 복구. 복구용으로 게스트를 사용합니다. 어드민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든가.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요하죠. 자, 게스트를 한번 쭉 끌고 올까요? 기본은 어떻게 설정? 사용 안 함. 중요합니다. 기본은 사용하려면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놔야 돼요. 근데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보안에 취약하죠? 들어갈 수 있잖아, 게스트 계정은. 약하니까. 물론 제한된 권한이지만 어차피 제한된 권한이든 뭐든 시스템 안으로 진입을 했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보안에 취약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계정 삭제 불가능, 이름 변경 가능. 그것은 빌트인 계정의 아주 특징입니다. 고유의 특징. 그렇잖아. 함부로 계정을 삭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로컬 사용자의 로컬 컴퓨터 내의 사용을 정하는 정보를 포함으로 한다. 일반 사용자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은 로컬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고 로컬 컴퓨터 내 자원에 대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 컴퓨터 내의 자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로컬. 로컬 얘기는 뭐 시스템 내부 안에서. 그 다음 도메인 사용자. 도메인은 그룹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룹. 자, 사용자 계정. 도메인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그룹에 대한 거. 뭐 딱히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전체 이름, 뭐 이메일 주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룹으로 묶어야 되니까 도메인 환경에서도 도메인 내 모든 사용자 계정, 그러니까 그룹,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는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자, 윈도우즈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액티브 디렉토리는 중앙 집권적. 자, 액티브 디렉토리. 여기에 지금 책에 안 나와서 좀 드릴게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액티브는 뭐예요? 뭔가 좀 행동을 할 것 같죠? 관리할 것 같죠? 디렉토리. 자, 디렉토리를 또 뭐를 보느냐? 일단 우리가 이 정보 보안 또는 서버 이런 시스템 컴퓨터 쪽에서 이 디렉토리는 뭐냐면요. 이거는 저장소죠. 저장소로 보면 돼요. 저장소.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를 하면 이 윈도우즈 시스템 안에서의 이게 줄여서 이제 AD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AD로 나옵니다. 책들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그러한 모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뭐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뭐냐면 중앙 집중 관리입니다. 하나의 서버 시스템 안에서 모든 자원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그룹이니까, 그룹 정보니까, 그죠? 그룹 정보니까 이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줘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AD가 해준다는 겁니다. AD가. 잘 좀 기억하십시오. 잘 좀. 중앙 집중 관리라는 거 중요합니다. 분산 관리가 아니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얘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메인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DNS 서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왜? 이름으로 찾아야 되고 그룹 이름이라든가 사용자 이름, 컴퓨터 이름, 계정 이름 이런 것들로 관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디렉토리는 또 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DNS 서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저장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내장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룹이 나와요. 글로벌 그룹이 있고, 도메인 로컬 그룹이 있고, 유니버설 그룹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뭔가 글로벌할 것만 같죠? 보세요. 주로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조직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포함한 다른 도메인에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준다. 자, 로컬 그룹이었을 때 뭐 했었어요? 자기 시스템 내부의 자원만 접근이 가능한데, 글로벌은 왠지 글로벌할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주로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조직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룹을 포함한 다른 도메인, 다른 그룹에 있는 자원까지도 액세스가 가능하다. 글로벌 그룹. 그 다음에 도메인 로컬 그룹. 도메인 로컬은 뭐라고 써요? 시스템 내부. 이 로컬 쓰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로컬, 시스템 내부. 그런데 도메인 그룹의 로컬이에요. 로컬 그룹. 자원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목적으로 하나의 도메인에 대한 자원을 접근을 지원을 해준다. 자기 그룹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뭐 무슨 동아리 있죠? 무슨 뭐 축구 동아리, 영화 동아리. 도메인이에요. 하나를 도메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자, 그 동아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죠. 축구 동아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영화 동아리 가서 권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도메인 로컬 그룹은 자기의 동아리 안에서, 그룹 안에서. 자, 도메인 로컬 그룹은 생성 도메인과 생성된 도메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원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같은 축구 동아리 내부에서, 영화 동아리 내부에서 자신이 생성된 도메인은 물론이고 다른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 계정, 유니버설 그룹과 글로벌 그룹을 추가할 수 있고, 도메인이니까 어떤 글로벌이든 유니버설도 그룹 동아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무슨 축구 동아리, 영화 동아리, 다른 대학의 축구 동아리, 또 영화 동아리. 그런 동아리는 누가 만들어준다? 도메인 로컬 그룹이 만들어준다는 거지. 어느 대학교 안에서. 그렇잖아요. 축구 동아리, 영화 동아리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룹에도 포함되지는 않는다. 왜? 그룹은 그룹이니까. 그룹은 만들어주기만 하고 자기는 포함이 안 되고. 쏙 빠져나오는 거죠. 자, 유니버설 그룹. 이거는 전 세계 같죠. 글로벌보다 더 넓은 개념 같죠? 유니버설이 글로벌보다. 이건 우주니까. 그죠? 지구보다는 우주가 더 넓죠. 자, 보면은 복수의 도메인 환경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자원에 대해 허가를 부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복수. 그렇잖아. 전수. 우주. 지구가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자신의 생성된 도메인은 물론 다른 도메인의 모든 자원에 대한 허가를 지원해준다. 유니버설. 그래서 유니버설. 모든 그룹에. 그 다음 유니버설 그룹이 생성된 도메인은 물론이고 다른 도메인을 모든 사용자, 계정, 유니버설 그룹과 글로벌 그룹을 추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그룹에도 포함도 가능하다. 도메인 로컬 그룹과의 차이점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메인 로컬 그룹은 자기는 빠졌어요. 다른 그룹을 만들어주고 해도 본인은 속하지 않았어. 유니버설은 자기도 속해. 포함되고. 자신이 생성된 도메인은 물론이고 다른 도메인 로컬 그룹과 유니버설 그룹에 추가가 가능하고 다 되는 거예요. 유니버설. 그래서 크기로 보면 도메인 로컬 그룹, 글로벌 그룹, 그 다음 유니버설 그룹 이 세 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자 글로벌 그룹과 유니버설 그룹, 또 도메인 로컬 그룹을 꼭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시험에 굳이 나올까요 하는데 그러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버라든가 또는 클라이언트를 볼 때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보안 전문가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개념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윈도우즈 그룹 마칩니다. 그 다음 내장된 로컬 그룹입니다. 내장은 됐는데 또 로컬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보니까 보세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즈, 게스트즈, 유저즈, 로컬 시스템 다 뭐예요?
Z자가 붙였죠. 그룹이니까.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한 동아리에, 물론 동아리에 한 명 있어서 회장, 뭐, 회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룹이라면 여러 명을 뜻하죠. 그래. S가 붙습니다. 뭐하고 좀 비교가 돼요? 내장 계정. 빌트인 사용자 계정하고 비슷하잖아. 걔네들의 S 붙이면 내장된 그룹입니다. 내장된 그룹. 로컬 그룹. 어드민 그룹, 어드민스, 게스트, 유저스. 로컬 시스템 계정. 이런 것들이 다 내장된 로컬 그룹이라는 거. 내장된 사용자 계정이나 내장된 로컬 그룹이나 비슷하죠? 다만 S자가 분필을 제가 발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발로. 대단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발로는 안 됩니다. 자, 꼭 내장된 사용자 계정과 내장된 로컬 그룹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79페이지. 내장된 도메인 로컬 그룹인지 도메인 내장되긴 했는데 도메인이네. 그룹이네. 뭐예요? 로컬 그룹의 그룹입니다. 보안이 어드민즈, 게스트, 유저스. 자, 추가되는 겁니다. 백업 오퍼레이터즈. 그러죠? 죄송합니다. 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침튀겨도 합니다. 침튀겨도. 그 다음에 어카운트 오퍼레이터즈. 얘는 계정과 관련되겠죠. 백업은 백업과 관련된 거죠. 어카운트 오퍼레이터즈는 당연히 계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 프린터 오퍼레이터. 프린트와 관련된 거. 서버 오퍼레이터즈. Z, SS. 자, 그룹은 다 뭐가 붙어요? S가 붙는다. S가. 물론 이걸 대놓고 무슨 뭐 로컬 그룹을 찾아라. 다음 중에서 뭐 내장된 도메인 그룹, 로컬 그룹이 아닌 거 찾아라.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선택지에 섞일 수가 있어요. 길게 포함을 해서. 이게 하나에 묶어가지고. 특히나 여기에서 내장된 사용자 계정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보안과 관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아하 도메인 로컬 그룹 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특히나 백업 오퍼레이터스, 어카운트 오퍼레이터스, 프린트 오퍼레이터스, 서버 오퍼레이터스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것이 도메인 로컬 그룹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장된 글로벌 그룹 좀 더 나갔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글로벌은 도메인을 아우르는 거였었죠. 범위로 봤을 때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도메인 어드민, 도메인 게스트, 도메인 유저스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뭐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장된 도메인 로컬 그룹 보면 어드민스는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어드민이보다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드민스가 사용자 개념과 도메인 어드민스를 포함을 하고 있다. 대빵이니까. 자, 그 다음에 게스트 관리자의 의해서 허가된 자원, 그 제한된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런 권한만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자원을 접근이 가능하다. 제한된 권한만 하지만 네트워크도 가능하고, 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 유저들로 보면 됩니다. 그런 그룹. 도메인 유저스 그룹이 구성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앞에서 나왔던 거죠. 백업은 뭐예요? 윈도우즈 서버 백업을 이용하여 모든 도메인의 컨트롤러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뭐 뻔한 거죠. 백업. 어카운트는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 그룹 생성 및 삭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계정이니까. 계정 관리. 그다음에 서버 관리자를 사용하며 컴퓨터 도메인에 추가를 하고 프린터는 프린트. 도메인 컨트롤러에 있는 프린터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프린트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모든 뭐 운영체제는 직관적입니다. 그대로. 서버면 서버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메인 컨트롤러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나 폴더를 백업하고 복구를 한다. 이 서버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거는 서버가 하는 것들이니까요. 내장된 글로벌 그룹, 도메인 어드민, 도메인이니까 디폴트로 어드미니트 계정을 포함을 하고, 자, 도메인 게스트는 디폴트로 게스트 계정을 포함하고, 다 내정된 빌트인 계정들이기 때문에, 그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메인 유저는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도메인 유저 그룹의 구성원이 된다. 일반 유저 그룹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윈도우즈의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4번 서비스입니다.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유닉스 데몬 응용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자, 백그라운드라는 건 뭐냐면요. 야, 서비스가 나오죠? 4번. 자,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라는 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게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그 서버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해주는
뭐 그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키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유닉스에서 이 데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비스에 가면서 이 백그라운드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하죠. 뭐 다 암기하고 그런 거.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유닉스의 데몬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데몬과 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유닉스의 데몬도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봤어. 그랬을 때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나요? 난 백그라운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컴퓨터에서 지금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로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용자들이 지금 한 10만 명이 10만 명은 너무 정말 5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된 상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지. 웹 서비스 하는 게 보입니까? 모니터로 안 보이잖아요. 물론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거 돌려놓으면 보이지만 실질적인 웹을 서비스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건 뭐야? 다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그라운드로. 그럼 포그라운드로 실행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가 포그라운드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 작업하는 대로 다 보이죠? 타이핑하면 타이핑 글자 다 보이고. 그게 포그라운드. 포그라운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게 되면 그 타이핑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서 워드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각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버로 작동하는 FTP 서버라든가 웹 서버, DNS 서버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놓고 포그라운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관리자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형태. 대부분 서버들은 다 백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백그라운드로. 그럼 이제 유닉스 쪽에서는 이 데몬을 실행을 할 때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다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또는 포그라운드로 일부러 명령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하는 녀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서버라고 그러잖아요.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서버. 능동자를 서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자, 유닉스에서는 데몬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그래요. 유닉스에서는. 이 데몬 또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예요. 그렇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프로세스 아닙니까? 걔가 데몬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프로세스보다도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좀 포함돼서 서비스의 개념이 포함된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데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중에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몬이라고 그런다. 데몬이라고.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개념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은 이 서버 쪽에는 특히나 많이 데몬이다, 응용 프로그램이다, 또는 백그라운드다, 포그라운드다, 서비스다, 서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고 가면 이해가 팍팍 됩니다. 싹싹 들어보고.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은 대개 클라이언트 서버 응용 프로그램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인터넷 토크가 일반 랜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죠. 네트워크. 대개 클라이언트 서버 응용 프로그램으로 웹 서버, 그죠?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가 뭡니까? 익스플로러. 웹 서버는 아파치라든가 윈도우즈에서는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이런 것들이 있고, 웹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MySQL, 윈도우즈에서는 MS SQL 또는 대형은 오라클,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서버 기반 응용 프로그램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니까 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웹 서비스, FTP 서비스 아닙니까? 다 걔네들 돌려주는 데몬이 있을 거고, 윈도우즈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실행되고. 물론 그걸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면 윈도우즈에서 프로세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중단시킬 수도 있겠고 서비스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있으면 MS 콘솔 이용해서 시스템 서비스들을 손쉽게 조회하고 변경 가능이 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콘솔이고요. 그 다음에 넷스탑. 그 다음 서비스 명하면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그 다음 넷스타트. 서비스 가면 시작이 되고. 넷 명령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한번 넷 뭐 있었어요? 널 세션 할 때. 앞 시간에. 전 시간에 널 세션 할 때 넷 유즈 명령이 있었죠. 여기는 넷 스탑 명령.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작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외에도 이렇게 메뉴에서 윈도우즈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키로 누르게 되면 서비스 시작이다. 자동으로 시작할 거냐, 수동으로 시작할 거냐, 또는 중단할 거냐, 시작할 거냐, 이걸 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서비스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에 있어 넷 명령으로 스탑시키고 스타트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5번. 성능 로그 및 경고. 로그 경고 나오니까 또 뭐와 관련돼요? 보안 관련되니까 얘도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성능 로그 및 경고. 성능 로그 및 경고. 자, 로그. 자, 성능에 대한 로그. 기록을 남긴다는 게 로깅, 경고. 이상했을 때 경고. 자, 우리가 서버에서의 경고, 로그는 좋아도 이벤트, 나빠도 이벤트입니다. 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설정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로그하고 경고하면은, 이벤트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벤트는 좋은 일만 이벤트라고 그러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상을 당했는데 그걸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좋든 나쁘든 다 이벤트로 기록, 로깅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보면 성능 로그 및 경고를 사용하여 로컬 또는 원격 컴퓨터의 성능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하다. 기록하기 위해서. 시스템 모니터를 사용해서 로그에 기록한 카운터 데이터를 보거나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 분석하거나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저장을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엑셀이나 이런 것들로 다 확인할 수 있고. C하고 퍼프로그 위치에 저장되며 일반적으로 BLG 확장자로 저장되고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굳이 뭐 저장 위치 알면 좋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펌은 MS에서 MS 콘솔을 이용해서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 성능 로그 및 경고를 조회가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능 로그 경고 설정에 가면 서버에서 컴퓨터 관리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2008이나 2012는 약간 달라요. 메뉴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005까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들어서 하도 시험에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모니터링 가능한 개체로는 뭐 캐시라든가 메모리, 오브젝트, 페이징 파일, 피지컬 디스크, 프로세서, 서버, 시스템, 스레드 등이 있다.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능은 뭐예요? 시스템의 성능이죠. 시스템의 성능. 다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 되죠. 네트워크 트래픽 관련 인터페이스, TCP, UDP에 관한 성능도 모니터링 및 로그로 남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라고 보면 돼요.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그 이미지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죠. 카운터 로그라든가 또는 추적 로그, 경고 로그 다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게 되면 영향 설정도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능 로그 및 경고했었어요. 자, 그다음 로컬 보안 정책 중요하죠. 이제 보안자가 그대로 나오죠. 로컬 보안 정책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계정 정책 더 중요하죠. 계정 정책이니까. 계정은 뭐 기본 아닙니까? 시스템에서 그죠? 계정 정책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디 뭐 이런 거죠. 자, 계정 정책 중에서도 이제 암호 정책이 있어요. 암호 정책. 비밀번호죠. 암호 정책이 있다는 얘기죠. 자, 암호 정책은 도메인 내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한다. 자, 이거 중요해요. 도메인 내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뭐 해독 가능한 암호화.
요게 시험에 나오면 은근히 헷갈려. 모든 사용자에게 해독 가능. 해독 가능한 암호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죠? 그게 틀리더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해독 가능해야죠. 그래도 여기를 하고, 그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메인 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그래야지 같은 그룹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틀린 답 아닙니다. 맞다는 거. 그 다음 암호화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아라비아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0으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문자도 또 포함시켜야죠? 영문도 대소문자 포함시키죠? 특수문자도 포함시킬 수 있죠? 비밀번호에는, 물론 아이디에는 거의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복잡성을 갖게 하느냐. 그게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체크하게 되면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암호를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것이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암호 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암호 기간. 그 다음에 최근 암호를 기억할 거냐 말 거냐.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안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안 기억하는 게 좋겠죠. 물론 체크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암호 길이 4자로 할 거냐? 최소한 요즘에 보면 중요한데 8자 이상이죠. 그것도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합해서 이런 것들 길이 정할 수 있고 최소 암호 사용 기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최소 암호 사용 기간은 5일. 그러면 한번 5일 지나야지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가 나오죠. 도메인 사용자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한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얘는 자, 설정 항목에 있어서는 암호의 복잡성을 만족해야 암호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암호 기억, 암호 길이,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암호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 한번 보면 이렇게 서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간을 오른쪽 마우스 키에서 속성에 들어가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계정 잠금 정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암호 정책이 끝나고 계정 잠금 정책. 계정 잠금 정책. 계정 잠금 정책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가 뭐 3번 틀리면 시스템이 딱 중단된다든가 또는 리부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계정 잠금 기간. 한번 비밀번호가 3번 아니면 5번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30분 동안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간 뭐 며칠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 계정 잠금 인계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 잠금 인계값은 3번 틀려서 실패했을 때, 또 5번 실패했을 때, 10번 실패했을 때 이것을 계정 잠금 인계값. 다음 시간 후 계정 잠금 수를 원래대로 설정. 다음 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계정 잠금 상태를 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정 잠금 정책은 왜 하느냐 이거죠. 요게 또 중요해요. 계정 잠금 정책은 뭐냐면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든가 사전 공격. 이 공격 자체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든가 사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계정 잠금 정책이 되죠. 계정 잠금 정책이 쓰게 됩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공격 또는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하죠. 브루트 포스 어택, 그다음 딕셔너리 어택. 계정 잠금 정책. 왜냐하면 브루트 포스 어택 같은 경우는 막 모든 조건을 다 대입해보는 거죠. 100번, 1000번이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인계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이트나 요즘에는 거의 3번, 비밀번호 5번 오류되면 그대로 막혀버리죠. 지점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 무차별 대입 공격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사전 공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계정 잠금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를 왜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위에 이미지는 거기에 인계값이라든가 잠금 기간 이런 거 다 설정해 놓을 수 있죠.
오른쪽 마우스 키로 일자라든가 횟수 다 인기값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번 로컬 정책에서의 로컬 정책입니다. 2번 이제 계정 정책이고 그다음 이제 로컬 정책. 로컬 정책. 여기다 쓸까요? 자, 로컬 정책. 로컬 정책 주계지 감사 정책입니다. 감사 정책. 자, 감사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뭐 일을 했는데 뭐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 알 거야, 그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잘 정상적으로 했는지 또는 어떤 뭐 비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죠? 또 때로는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안에서 서버라든가 또는 뭐 클라이언트에서 이 시스템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로깅이에요, 로깅. 감사. 또 감시,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감사라고 그럽니다. 로깅과 관련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감사 정책에는 개체 액세스 감사, 개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도 개체죠? 누가 액세스 했는지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계정 관리 감사, 당연히 계정에 관련돼서. 누가 계정이 언제 어느 시점에 사용을 했는지, 계정. 그다음 계정 로그인 이벤트 감사,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감사, 기록, 로깅. 그다음 권한 사용 감사, 어떤 사용자가 A라는 권한을 가지고 B라는 권한이 있는 개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또는 루트에 어떤 권한이 있고 일반 사용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감사. 로그인 이벤트 감사, 로그인이 됐을 때. 시스템 이벤트 감사, 시스템 전반적인 거죠. 시스템 로그에 기록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해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감사 정책이라는 거. 자, 개체 액세스, 계정 관리, 계정 로그온, 권한 사용, 로그온 이벤트, 시스템 이벤트. 종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감사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 정책이죠. 중요하니까요. 정책이죠. 자, 기억을 하시고 그 로컬 보안 정책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떠났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자, 그다음 사용자 권한 할당. 권한. A라는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 여기서 사용자 권한 할당이라는 것은요. 시스템 관리에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종료시킨가라 또 리부팅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은 누구만 있어야 되겠어요? 관리자만 있어야 되겠죠. 일반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리부팅을 시킬 수가 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사용자마다 리부팅 권한을 줄 것이냐 또는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아니면 디렉토리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용자 권한 할당입니다. 우측에 보면 그런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A라는 사용자에게 줄 수 있어요. 선택을 해서 그 권한을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 권한에 그 사용자를 포함을 시키면 그 사용자도 그 권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부팅을 한다든가 또는 접근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사용자 권한 할당이다. 그다음 보안 옵션 이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보안 옵션에 들어가면 이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막 감사에 관련된 거, 계정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다 나오죠. 대부분이 보안 옵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 82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윈도우즈 백업입니다. 백업 중요하죠. 긴급 복구 때문에 백업도 중요하다. 82페이지 백업 보면 복사본 백업 복사해놨겠죠. 선택된 모든 파일을 하기는 하지만 각 파일의 백업 상태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백업을 할 때는 모조리 하겠다는 거죠. 선별해서 하진 않겠다는 복사본 백업이고 매일 백업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백업이 수행되는 날에 수정된 모든 파일을 복사하는 작업이고 일반 백업은 선택된 모든 파일을 복사하고 그 각 파일을 백업 상태로 표시함으로 기록 특성이 지워지는 그런 백업이다. 그러니까 백업할 때마다 특성이 기록을 하는데 지워진다는 거죠. 새로운 백업 형태로. 자,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이 있습니다.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 자, 차등 백업을 한번 보세요. 디퍼런셜 백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수행된 차등 백업과 무관하게 전체 백업 이후의 모든 변경사항을 백업하는 방식이다. 백업하는 방식이다. 자, 일반 백업이나 증분 백업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이후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파일을 복사하는 백업이고 장점. 자, 복구 시 전체 백업본과 차등 백업본 각각 하나씩만을 필요로 하므로 더 빠른 시간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 증분 백업보다 백업 데이터량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크리멘탈 백업 한번 증분 백업 볼까요? 전체 백업 또는 증분 백업이 수행된 후 변경된 사항을 선택적으로 백업하는 방식이다. 선택적으로. 자, 마지막 일반 백업 또는 증분 백업 이후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파일만 복사하는 백업이다. 그 다음 장점. 전체 백업보다 백업 데이터량이 적고 백업 소요 시간이 짧다. 이거지. 장점. 단점. 전체 백업에 대한 종속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증분 백업이 많을수록 복구 시간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입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3번 윈도우 백업입니다. 윈도우 백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매일 백업이라는 거, 일반 백업은 그냥 풀 백업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이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 자, 차등 백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시점이에요. 차등 백업은 뭐냐면, 차등 백업을 받기 위해서, 나눠봅시다, 그냥. 얘가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예를 들면 일. 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 구분만 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월로 합시다. 적어놓고 합시다. 또 헷갈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 본 거죠. 차등 백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등 백업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면 여기서부터 화요일까지를 뭐예요? 풀 백업을 받아요. 예를 들어 풀 백업. 뭐 일반 백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반 백업. 뭐 그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백업을 해요. 전체 백업. 일반 백업이라면 전체 백업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백업을 받아요. 이게 차등 백업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됐어요. 자, 일반 백업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둬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수요일 날이면 변동된 얘만 백업을 받아요. 이렇게.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백업을 받아요. 금요일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금요일 것까지 변동된 걸 받아요. 토요일은 여기서부터 변동된 걸 받아요. 자, 일요일은 여기서부터 변동된 걸 받아요.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차등 백업입니다. 차등 백업. 그럼 증분 백업은 뭐냐? 똑같이 화요일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는 일반 백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백업 중요합니다. 긴급 복구 때문에. 일반 백업을 받아요. 그 증분 백업은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과 수요일 날 백업을 받아요. 수요일이면. 목요일이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변동사항만 백업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일 경우 다시 변동사항만. 토요일도 변동사항만. 일요일까지도 변동사항만. 그럼 만약에 일요일 날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일반 백업 받은 걸 다 리스토어 시키고
수요일 거, 목요일 거, 금요일 거, 토요일 거, 일요일까지 다 리스트화를 시켜야 되죠. 장단점 구분해야 돼요. 차등 백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백업 받은 하나 리스트화 시키고 일요일 날 받은 거 왜? 여기 화요일서부터 다 받아놓은 거니까 일요일 날 거 하나만 백업 시키면 완전 복구가 된다. 그래서 장단점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 짧는다, 복구 시간이 길다, 백업 시간이 짧다. 백업 시간 상당히 짧죠. 이 백업 시간 굉장히 길죠. 다 변동도 다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의 차이점 그리고 내용에 나와 있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업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알아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